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정도서관 막내서사입니다. X에 게시된 하나의 포스팅을 같이 보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이제 실리게 된 그림 하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트위터의 글입니다. 해당되는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그림을 이쁘게 잘 그려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 피겨 캡션이라던가 내용들 그리고 뼈의 모양들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이제 바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스팅을 가지고 리트랙션 와치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리트랙션 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포스팅들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아티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이제 포스팅을 해두었습니다. AI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림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발생된 문제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그림 자체가 게재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리트레이션 와치의 내용에도 정리는 되어 있지만은 해당 기사는 이미 이미 철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언급이 된 바와 동일하게 RCT의 형태로 문헌은 쓰여져 있었지만은 바로 이 그림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도 어떤 진실성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철회를 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자와의 이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저자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저자분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굉장히 익숙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번역을 맡긴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림 자체도 AI에 맡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맡기고 난 그림을 이제 좀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제출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메디슨이라는 이 저널 자체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리뷰를 잘 못하는 뭐 그런 저널이고 평가가 좋지 않은 저널에 투구한 게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라는 거를 좀 궁금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메인 화면에 로그인을 하신 뒤에 이 가운데 있는 아이콘 중에 임팩트 팩터와 SCI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팩트 팩터와 SCI 이 글자로 써 있는 부분을 클릭할 때마다 임팩트 팩터를 조회하거나 또는 SCI 여부를 조회하는 사이트 두 개로 나눠져서 열리게 되는데, 해당되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임팩트 팩터 아이콘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미 이전에 공지도 되어 있었고 안내가 되었듯이 2023 버전이 출시가 된 상태고, 메디슨 저널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리포팅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3 JCR 2월을 정확하게 받게 되었고요. 이제 오픈 어세스 형태의 저널을 형태를 취하고 있고 SCIE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를 잘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부터 발행되어 온 저널이고, 보시게 되면은 메디슨 볼티모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어브리베이션에서 쓰고 있어요. 출판사는 리핑코트라는 이렇게 커다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저널의 좀 특이점은 한 해의 이슈가 무려 52개. 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 이제 사서들은 이런 저널들을 메가 저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좀 비공식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한 해에 굉장히 많은 양의 아티클을 내는 저널들을 메가 저널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임팩트 팩터는 현재 1.3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표를 보게 되면은 그 전에도 뭐 2019년에 1.5, 그다음 2020년에도 1.9 이런 식으로 받아왔다. 그래서 1점대의 점수를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가 저널들은 임팩트 팩터가 높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법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는데, 임팩트 팩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number of citable items라고 해서 최근 2년간 인용이 될 수 있는 저널 아티클, 리뷰,
등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레터나 에디토리얼 이런 자료들은 빼고요. 저널 아티클이나 리뷰 등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한 해에 52개의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분모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이 분자는 이제 인용이 된, 피인용이 된 숫자를 이제 카운팅하게 되는데, 이 number of citable items가 얼만큼 인용이 됐는지를 합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분자가 커질지라도 분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임팩트 팩터가 더욱더 높아지기는 쉽지가 않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저널이에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정보를 한번 더 볼까요? 랭크 바이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이 저널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 주제 분야의 메디신, 제너럴 앤 인터널 분야에서는 총 325개의 저널이 여기 안에 속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143위를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임팩트 팩터 자체가 1점대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연구를 오래 해 오신 분들은 이 메디신이라는 저널을 잘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 메디신이라는 저널은 기존의 오픈 어세스 저널은 아니었고, 기존의 구독 방식의 저널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오픈 어세스로 전환을 하면서 메가 형태의 저널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임팩트 팩터가 5점대로 좀 높은 저널이었는데 이렇게 메가 저널이 되면서 변형이 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점수나 SCI 등재 여부나 이런 우리가 저널을 평가하는 도구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저널이지만, 앞전에 보셨던 아티클에 대해서 이미 리트랙션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트랙션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써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요 아티클 자체는 아무래도 진실성, 데이터의 진실성과 그리고 inaccurate fig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리트랙션 됐다라고 이제 보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해당 리트랙션된 아티클은 이렇게 이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미 처리가 되었지만 이렇게 리트랙티드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아티클을 열어보게 되면은 여전히 열리고 있지만 이렇게 리트랙트 됐다라고 이렇게 크게 워터마크를 칠하고 있죠. 자, 이 자체는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수도 보면은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굉장히 규모도 있고 진행이 된 연구인데, 이러한 그림들 자체의 문제로부터 해서 데이터에 대한 다시 재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전에 봤던 그런 그림의 잘못된 그림들, 요 그림이었겠죠.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연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리뷰하는 리뷰어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못 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리뷰가 굉장히 아티클의 양은 늘어났지만 피어 리뷰어 수가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티클들은 점점 빠르게 출간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 속에서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연구의 진실성과 어떤 연구의 확장 그리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AI를 활용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은 적극적으로 하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 꼼꼼한 리뷰를 해야 되는 것들, 내 논문이 전 세계에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해당 논문의 이런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도 뭔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소중하게 연구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투자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연구의 결실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빠르게 할 수 있는 AI의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AI가 이제 실행하지 못하는 또는 AI가 실수할 수 있는 실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AI의 어떤 한계점들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즉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에 대해서 AI가 이 그림은 잘된 그림이다 잘못된 그림이다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이 그림이 또는 이 그림에 나온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평가한 뒤에 수정을 좀 작업을 해주시고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게재된 논문이 철회될 수도 있는 사항들은 지금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고 AI로 인해서 작성된 논문이 철회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